네, MBC 특별 생방송 지키면 좋은 친구 7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정 출연 멤버 두 분과 함께 특별 출연 한 분 모셨는데요.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박수 한번. 네. 그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1,500명의 시국선언, 특별한 각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윤석열 정권 아래서 우리 사회가 망가질 줄은 몰랐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도저히 이걸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1,500명이라면은 아마 80주년 6월 항쟁 이후엔 처음 이렇게 대규모 시국선언이 있지 않았나 보는데요. 제 느낌은 그랬어요. 거꾸로 시간이 흐르면서 80주년 6월 항쟁 그걸 거꾸로 뚫고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좀 처연한 신경이었어요. 네. 1974년이죠. 50년 전에 동아일보의 자유언론 실천 선언. 네. 그 50주년의 의미가 이어지는 그런 특별한 각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MBC가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네. 느낌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 절박한 심경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번에 그 시국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다른 많은 일도 있지만 이 사회를, 민주사회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지하냐 마느냐 결판이 나는 게 MBC를 지켜내느냐 아니냐, 여기 달렸다고 봤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 선언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이 일의 가장 큰 부분이 MBC를 살려내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죠. 이 말씀은 자세히 앞으로도 나눌 계획이고요. 첫 순서 방송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사직의사를 표하면서 전 직원 해고 계획안을 결재했습니다.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TBS가 외부 지원을 받으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한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이마저도 반려했습니다. TBS의 전 직원 해고 계획안입니다. 9월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고 예정일을 다음 달 31일로 명시했습니다. 사회적 살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제 무효화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KBS가 차기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며 도입돼 온 시민평가단의 평가 절차가 이번엔 사라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임기를 2달여 남긴 박민 사장이 대규모 조직 개편까지 강행하면서 연임을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의 3대 노동조합원들이 이사회 개최를 막기 위해 점거 농성에 나섰습니다. 시사교양국 해체, 기술본부 대거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사측의 조직 개편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구성원 동의 없는 조직 개편 반대한다. 특히 임기를 겨우 2달여 남긴 박민 KBS 사장이 조직 개편에 나선 건 연임을 노린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이달 초 조합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박민 사장 신임 투표에서 응답자의 98.7%가 불신임한다고 응답했고 박 사장의 연임 반대 의견은 99%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앙림 김만배 씨와 뉴스타파 기자들의 첫 공판. 앞서 공판 준비 과정에서도 검찰이 낸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며 지적을 이어갔던 재판부가 오늘도 검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지금 검사가 말하는 요지는 과거 공소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은 명예훼손 피해자라는 윤 대통령이 직접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순방 당시 현지 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보도하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가
주 체코 한국대사관의 이의 제기를 받고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블레스크는 현지 시간 21일 한국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특유의 우아함뿐 아니라 탈세와 표절 의혹도 있다며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소개하면서 기사 제목과 첫 문장에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의 문제 제기를 받은 뒤 해당 단어는 삭제했고 흠결 있는 같은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시국 선언을 하려고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빌린 시민사회 원로들이 기자회견 바로 전날에 대관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히 다른 장소를 찾은 원로들은 이게 바로 언론 탄압의 증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1,500여 명의 민주시민들의 시국선언이 발표될 수 없다면 프레스센터의 기자회견장은 무엇에다 쓰는 겁니까? 독재를 옹호하고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그 국정만을 알리는 그런 기자회견장이 됩니까? 박정희나 전두환 시대에 기자회견장으로만 쓰는 겁니까? 말할 자유를 없애는 것, 그 자유를 뺏는 것, 그리고 언론가 트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국민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함으로 하게 함으로써 오로지 나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뜻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들이 외치는 그런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김효재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들이 김효재가 주는 돈 월급 받는 거야? 서한만 받아가라고요! 우리가 공격해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서한만 전달하겠다고요! 이 사장이 나와서 받으라고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대로 원칙이 뭐야? 무슨 원칙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당신이 뭔데 공공기관에서 사장이 나와서 받으라고 하세요! 이자가 무슨 왕이야? 나오라고 하세요! 네. 이부영 선생님 뭐 활약을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80년대, 70년대 독재 시대나 있었음직한 일이고요. 프레스센터라는 게 자유 언론의 상징적 건물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이걸 하루 전에 그렇게 막는 거, 이거는 바로 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 여기 있구나. 이 정권이 계속되는 한 이 나쁜 버릇, 언론 입틀막 하는 거, 이건 고쳐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프레스센터가 저런 기자회견 하는 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기자 생활하면은 가장 많이 기자회견 취재 가는 데가 프레스센터고, 네. 프레스센터에서는 저와 유사한 기자회견이 엄청 많이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저거를 하루 앞두고 저렇게 취소했다는 거는 정권이 뭔가 그때 좀 몰렸다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김효재 이사장의 엄청난 과잉 충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실에서 압력이 왔다든가 뭐가 있는 거죠. 시민사회 전반의 의사표현에 대한 억압이고 결국은 국민 입틀막의 확대다. 먼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주 또 KBS 조직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 개편 문제가 반대가 있어서 사실 좀 연기가 되고 그냥 좀 넘어갔나 했거든요. 근데 박민 사장이 지금 임기 한 2달여 남은 상태에서 조직 개편을 밀어붙였다는 거는 결국 이 조직 개편에서 자기가 연임까지 시도를 하겠다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되니, 아까 보셨지만 구성원들 99%가 반대하는 사장임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게 아니라 자기 연임을 위해서 조직 개편 밀어붙였다라고 해서 내부의 반발이 지금 엄청나게 세죠. 예. 자, 박선아 교수님. 네. 사실은 자녀 임기 3개월 나놓고 이제 이사회에서 이렇게 빨리 후임 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한 것도 좀 석연치 않은데. 일단 좀 마음이 급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절차 이제 계획가 나온 거 보면은 이제 심의평가단 제도는 사실은 KBS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KBS에서 그 이제 공영방송에 전파하였습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정말 선진적인 제도로서 굉장히 이제 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시부로서 그렇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장 선임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인데 스스로 포기했다. 그래서 이제 취약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연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좀 눈이 멀었다. 박민 사장에 대한 연임이 아마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욱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수를 네. 두는 건데 이게 구성원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할 수 없는 일을 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98.7%와 99%가 반대하는 사장이에요. 근데 99%가 사장을 무슨 반대하는 그렇죠. 그런 사장이 존재할 수가 있나요? 저는 저거 보면 보자마자 예전 같으면 사실 네네. 염치가 있으면 보통 내려와요. 저 정도 수치가. 그렇죠. 구성원들의 저렇게 동의를 못 받는 사장이 어떤 리더십이 있을 그러니까 수가 누구를 있겠어요. 위한 사장입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뉴스 들어갈 텐데요. 전원해고, 헐값 매각으로 치닫는 TBS 이런 건데요. 서울시장이 공영방송을 없애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그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려고 그랬고 네. 서울시장을 두 번째 하잖아요. 네, 네. 저런 분이 저렇게 적지 않은 꽤 큰 사업장 그것도 공영방송 네. TBS를 네. 저렇게 거의 이 목졸라 죽이다시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런 사람이 앞으로 무슨 더 큰 일을 하겠어요? 네. 저 정치 생명 없는 끝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네. 이런 짓을 어떻게 그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합니까? 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또 대통령 한다고 그래요? 윤석열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저 사람은. 네, 네. 자, 그러면 뉴스타파 1심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로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해서 국사범 다루듯이 했던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재판에서 검찰이 수모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우리 박선호 교수님? 공소 사실은 구성 요건에 맞게 간결하게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뭐 간접 정황이라든가 그 전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장황하게 이제 검사가 이제 이렇게 진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지를 받았던 거고 그 자체가 사실은 공소 사실 자체가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사건 자체의 어떤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첫 기일에 다 드러났다. 그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네. 아니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거는 시대착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이호찬 위원장님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렇게 간 게 요 사건을 해서 뭐 민주당이랑 일부 언론들이 대선을 조작하기 위해서 음모론 꾸몄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재판부 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장황하게 이게 벌려낸 거고 그걸 이제 재판부가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거는 그냥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공소장을 갖고 와라라고 그렇죠. 계속 지적을 당하면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제 또 여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체코 방문 기간 중 체코의 유력지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기꾼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니까 바로 득달같이 체코 한국 대사관이 문제 제기해갖고 그걸 이제 삭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아주 제일 극단적인 말로 사기꾼이라는 말까지 써서 이렇게 국격을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원전 그 수출 뭐 이걸 했는데 오늘 나온 기사 보니까 이 기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원전 4기를 그 수주했다고 떠들어놨는데 원전 3기를 우리가 돈을 부어줘서 수출을 한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쯤 되면은 뭐 윤석열 정권 다 끝나고 그렇죠. 나라의 빚이나 이것만 잔뜩 늘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원전 수주라는 게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그렇죠. 이런 그야말로 망측한 일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이고 대통령 영부인이란 말이죠. 이분들 빨리 어떻게 그 국민들이 기소를 해서든지 네, 예. 끌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라 망치겠어요. 네. 자, MBC 포커스 순서인데요.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 국민의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또 하나 추가됐습니다. 대통령실 전직 선임 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녹음 파일을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건데요. 이 업무 하나는 어떻게 저 국회의원 배치 달아주고 달게 해주려고 전 떨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비서관의 지역구를 경기 용인갑으로 옮겨 전략 공천했고 미리 자리 잡은 김 전 행정관은 낙천했습니다. 어제 나온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김 여사의 이름이 87번 등장합니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도 33번 나옵니다. 항소심도 김 여사 계좌 3개와 캐시 계좌 1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종호 씨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통신 기록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달간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는 모두 40차례. 자, 그러면 앞서 보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종호 씨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직원 컴퓨터에서는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씨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통로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방침이라고 하는 반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주 야권 의원 167명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조사기관 4곳의 이번 주 공동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냐고 묻자 응답자 65%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취임 이후 해당 조사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행동하는 국민이라야 삽니다. 나라가 일본으로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망나니 여권 퇴진시킵시다. 근데 살다 이런 형태의 정권을 본 적이 없어요.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시간을 끌고 그러면 아주 망해먹게 생겼어. 이 정권은 2024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옛날 친일파들은 나갔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은 민족 혼과 도산까지 팔아갑니다. 또 아까 우리 황석영 작가님께서도 이런 정권 처음 봤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정권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맨 나쁜 정권들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성서에 보면은 더 잔인하고 무도한 자들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850년에 있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인데 우상 숭배에 빠졌던 아합 왕과 그를 또 이끌었던 꾀했던 그 부인 이세벨, 그게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다. 원로들의 이야기가 아까 3,000년 전의 역사적인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때의 우상의 모습이 똑같다라고 얘기했던 함세웅 신부님,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민심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걸 보면서 민심이 본물처럼 터졌구나. 네. 둑이 무너졌구나. 네네. 이런 느낌도 들면서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나. 윤석열 정권이. 자기들도 민심 추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겠어요. 알 텐데도 여기까지 나라를 각 부분에서 특히 그 대통령 자신과 김건희 씨 자신이 앞장서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을 저렇게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마약 밀수 문제 있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 국민들이 이제 알고 파악하시고 나면은 용서 안 할 겁니다. 네. 그것도 권력이 개입된 일이었어요. 곧 아마 그것도 큰 문제로 대두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마약 사범 문제, 비호하고 있었던 범죄를 유야무야시켰던 그런 범죄 행위인데요. 자, 곳곳에 입틀막으로 다 막고 해도 결국은 원로들께서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나서주시고 있는 이 형국에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논조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는 논조가 조금 그런 이제 칼럼이나 이런 게 나온 지 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요즘 와서 좀 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절박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이러다가 정말 보수 정권 무너지겠구나라고 하는 정말 충정 같은 게 약간 느껴지는 보수의 입장에서. 그래서 조선일보도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선일보가 지금 당장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든 고쳐서 써야 되는데 안 고쳐지니까 저렇게 지면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 이 정권을 옹호하려고 그런 류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보내면서도 칼럼에서 간혹 저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별로 정권이 변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자기 국민들의 의견을 참조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뭔가 뭐 편파 불공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 결국 자기들 멋대로 이 언론이든 이 정권이든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저는 국민들 분노가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국민들께서 그냥 계시면 안 된다. 네네. 국민이 직접 뽑은 거니까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고, 네네. 이런 정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뽑은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번 9월 28일 날을 네네. 나서서 국민들이 그 윤석열 정권에게 잘못했다고, 이제는 당신 내려올 때가 됐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날씨도 뭐 그전에 비해서는 많이 서늘해졌고, 그렇죠. 국민들의 의사표시하기엔 아주 딱 알맞은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번에 국민들이 그런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도 응답이 동문서답만 한다. 이러면 그때 손을 봐야죠. 뭐 별 길이 없습니다. 그럼 내일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민들의 참여를 한번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집회하기 좋은 날. 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국힘 내의 역할이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것들이 좀 시나리오로 가능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사장님. 여당도 윤석열 부부만 쫓아가서 살겠어요. 네네. 그분들을 극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자기도 올바른 판단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왜 정치인인데 자기 지역구에 가면 온통 그런 얘기 다 듣잖아요. 그렇죠. 4.19 직후에 어떻게 됐어요? 네. 자유당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때. 네네. 왜냐? 국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으니까, 네네. 국민들한테 다가가질 않으니까 그냥 붕괴돼 버렸어요. 이걸 교훈으로 바라봐야 돼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기와 비교해서 정치적 지형이 그렇게 불리하거나 더 세력이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렇죠. 국힘당 내부에 10월 중순이라고 우리 이부영 명예이사장님이 쪽집게처럼 찝으셨습니다. 왜?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말씀해 주신 세 분, 두 분의 고정 출연자와 특별 게스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6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생방송으로도 뵙고 녹화된 다음에 관련된 것들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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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지막 남은 MBC를 시민들이 지켜내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